바친 사대주의자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사대주의라는 말이 나와서 이 사대주의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강대국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섬기면서 그 나라에 사대하면서 국가를 보존해 오는 이런 외교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명청 교체가 됐는데 명예 사대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국제 정세는 바뀌어서 청이 주도하고 있는 세상이 됐는데 계속 망해가는 또는 망한 명에 대해서 사대를 계속하게 되는 여기에서 이제 사대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대는 정책이었던 건데 사대주의화되면서 원칙이 되고 종교화돼 버렸네요. 이데올로기가 네, 돼버렸죠. 이데올로기가 네. 되고. 그러니까 사대랑 사대주의는 반드시 구별해서 얘기하겠네요. 송시열은 좀 융통성이 부족한 사대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사대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송시열을 중화주의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중화주의자. 중화가 뭐냐를 모르겠죠. 중화는 이제 요즘은 중화인민공화국 할 때 중국을 상징하는 일종의 고유명사죠. 조선시대의 중화라는 표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종의 보통명사였습니다. 그 어떤 뜻이냐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중화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특히 이제 유교 문화를 가진 사람을 중화라고 얘기를 하고 문화가 없는 놈들을 이제 오랑캐라고 얘기를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송시열이 얘기했던 이 명을 계승한다는 의식이 바로 중화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조선이 유교 문화를 계승해서 네. 우리가 세계의 유일한 중화가 되었다. 오, 갑자기 소름 돋았어. 오. 명을 숭배하면서 우리는 중화문명의 계승자가 됐다. 실제로 지금 다 모든 힘이 청나라로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을 계승하겠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충성심이에요. 이게 오지랖이에요. 이게. 명나라에 대한 아주 지나친 숭배를 지금 저는 약간 느껴지는데 아니 이렇게 볼 수 이게 있어요. 명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네. 명이 가지고 있었던 그 중화 문명에 대한 충성입니다. 청의 문명에 대해서도 좀 충성을 했었어요. 근데 청의 그때는 문명은 청의 문명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 문명이 없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청을 무시하고 강한 자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여기에 이제 조선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무엇에 우리는 굴복하느냐? 문명에 굴복한다. 이때의 중화는 곧 중국이 아닌 거예요. 당시 중화의 실체가 뭐였을까요? 그들이 따라가려고 했던 그 중화의 실체. 유교죠. 유교죠. 그러니까 유교. 그게 성리학이고 그게 주자가 그것을 대표하는 거죠. 자신의 어떤 조선시대를 유지해오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신의 어떤 기득권들을 지키겠다는 또 다른 표현 아닐까요? 예. 국제 정사는 내 알 바 없고 나는 내 지지자들의 지지만 받고 국내에서의 정권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우물한 개구리들의 선택 아니었을까? 필름을 중시하던 저희 선배 몇몇 영화인들은 모든 영화는 다 필름으로 찍어야 된다 그랬어요. 필름으로 영화가 개발되었고 필름에 소리도 입혀야 되고 영상도 입혀야 되고 필름으로 편집하는 게 다 영화의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지털로 바뀐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고 이거는 영화가 아니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영화계에서 아무도 영화를 못 만들고 계세요. 예.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거죠, 다 새로운 모두 다 것에. 사라지셨어요. 너무 정확한 예다. 예. 당시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이제 남한산성에서 졌습니다. 네. 치욕적인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믿었던 명나라까지 몇 년 있다 망하죠. 그 다음에 조선 지식인들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죠. 조선의 유학자들이. 네, 네. 국가 재건에 힘써야죠. 지금.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끝나고 지식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저는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런 명분 따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대해서 자기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대해서 이게 맞으니까 더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어떤 그 비겁한 변명이 아닐까. 자기 반성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 네. 힘을 키우자 이렇게 가는 건데 조선이 아무리 힘을 키워도 청과 맞설 수 있는 국력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일반인 패널과 교수님들 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훨씬 재밌어. 네. 강병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했다면 저는 부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송 논쟁, 송시열 하면은 떠오르는 첫 번째 인상은 탁상공론인 거예요. 탁상공론. 병자론에서 피폐된 부국에 대해서 훨씬 더 논의를 할 시간에 이 대학자들이 모여서 이 많은 시간을 왜 낭비해야 됐을까? 예송을 논의하는 거. 과연 그만큼의 중점을 가지고 부국에 대해서 논했느냐?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계속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이제 송시열 얘기하면서 이제 송시열의 어떤 그 배경이 됐던 사상 뭐 주자 또 중화주의 얘기까지 했는데 중화주의가 그 이후에도 조선 사회에 계속 이어진다면서요, 요즘? 예. 네. 송시열 사후에도 이 조선중화주의는 그 이후엔 더 심해지죠. 더 심해져요? 국가 이데올로기로 공인을 받습니다. 숙종과 네. 영조, 정조에 의해서 아주 잘 활용이 됩니다. 창덕궁 안에 대보단을 세워서 만력제 제사를 왕실에서 지내죠. 그 대보단 제사에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로 정조였습니다. 아무튼 송시열은 이렇게 뭐 비난과 또 이게 칭송을 한 몸에 받는데 그 칭송 정도가